안녕하세요. 리엔컴퍼니 이태원 변호사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제일 문제되는 것,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 조작, 그리고 소위 작전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도 계시고 본의 아니게 피의자, 혐의자의 위치에 놓이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여기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그 말 자체는 되게 거창한데 누구나 언제든지 그 피의자가 될 수 있고 시세 조종에 관련해서 자금력 그리고 허위 정보 그리고 통정 매매와 같은 기술들을 사용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모두 주가 조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리딩방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리딩방이 주가 조작과 직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유의해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이 사건에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불공정 거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세 조종 행위인데요. 특정 증권의 매매를 유인하거나 그리고 조정하거나 고정시키는 경우 모두 포함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식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우 또 하락시키는 경우 모두 포함하는데요. 모두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자 거래입니다. 회사의 내부 정보를 유출해서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매하도록 한다거나 또는 본인들만 그 정보를 취해서 그것을 주식 매매에 활용한다거나 이 두 행위 모두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접근이 어려운 정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예, 주가 조작, 시세 조종은 본인이 거래를 시키거나 거래를 돕거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유포하거나 또는 단순히 홍보 활동 그리고 영업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자본시장법 위반에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충분히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변호인을 선임하시거나 변호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융감독기관, 예를 들어서 금융위, 한국거래소,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 패턴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 거래 패턴들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들의 신상을 인지한 다음에는 통정 허위, 그러니까 통정의 흔적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단톡방, 그리고 SNS 메시지 이런 것들이 모두 통정의 흔적이 될 수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네, 주가 조작 혐의를 받게 되신다면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 몰랐다 이렇게 진술하는 것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 예를 들어서 투자 계약서를 봤다, 투자 거래서를 봤다, 또는 호재를 봤다 이런 것들의 자료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범이라고 특정된다면 그 공범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사람들이 통정 거래를 한 사람이 아니고 단순히 거래를 같이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취지의 증거들이 있으면 매우 좋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본인들이 왜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명확히 입증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전문적이고 어떤 증거는 당사자가 봤을 때 이것은 나한테 유리한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률적으로 보면 불리한 증거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본시장법 443조 1항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주가 조작한 사람들 패가망신에 처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의 수위 높은 발언을 하는 것으로 봐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조직적이거나 그 주가 조작 행위에 이득액이 크거나 이런 경우에는 실형이 3년에서 5년 그 이상도 나오기도 하니까요. 처음부터 내가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 또는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범위가 매우 미미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경찰 조사 초기 단계 그리고 금융기관에서의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매우 유의 깊게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세 조종 행위에서 리딩방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것을 기획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주식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준이 된다. 이 정도만 판단이 되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봤을 때도 이 범죄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다. 재질이 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 범죄를 담당하시는 변호사님보다는 디지털 금융 범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변호사님들에게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예, 본인들이 주가 조작에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에 연루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본인들이 단순히 호의로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시세 정보 또는 주가 정보를 캡처해서 유포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전형적인 유포 행위 또는 홍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억울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카톡 내용 다 보여줄게요. 저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럴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카톡을 다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들이 단순히 주식에 대한 언급 또는 본인이 농담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유죄 증거 또는 공범의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금융범죄 수사 구조와 어떻게 이 금융범죄가 진행되는지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수사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보통 카카오톡, SNS, 메신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에게 제공된 정보들은 먼저 유의하시고 또 이것이 진짜 정보가 맞는 것인지 혹시 주가 조작에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주가 조작 혐의를 이미 받고 계신 분들, 수사를 지금 앞두신 분들 입장에서는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이것들이 왜 억울한 것인지, 왜 이 주가 조작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입장 정리를 명확히 하시고 또 그에 관련된 증거들을 잘 정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가 조작, 시세 조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드렸는데요. 지금 주가 조작, 시세 조정의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은 이와 관련된 충분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하시고 본인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적절한 권리 구제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금융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리앤컴퍼니 이태훈 변호사였습니다.